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꾸준한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 대상을 찾고 계신가요? 요즘 같을 때 그렇죠. 네. S&P 500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1.2%, 이 정도라 좀 아쉽다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조금 낮죠. 하지만 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특히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꽤 매력적인 배당주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보석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세 가지 고수익 헬스케어 배당주, 캔뷰, 그리고 메드트로닉, 마지막으로 화이자, 이 세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기업들이네요. 각 기업의 특징, 현재 상황, 또 투자할 때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하나씩 짚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캔뷰입니다. KBUE. 혹시 배당 귀족주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5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들이죠. 대단한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캔뷰는 바로 그 유명한 존슨앤존슨 J&J에서 분사되어 나온 회사입니다. 네, 소비자 건강사업 부문이 나온 거죠. 맞아요. 존슨앤존슨은 이제 제약이랑 의료기기 쪽에 더 집중하기로 했고요. 캔뷰가 그 일반 의약품 사업을 맡게 된 거죠. 우리가 아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정말 그렇죠. 밴드에이드, 존슨즈 베이비 샴푸, 아비노, 타이레놀, 아주 익숙한 브랜드를 보유한 소비재 기업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네, 맞아요. 그 타이레놀 관련해서 임신 중에 복용하면 태아 건강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정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소송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죠. 네. 그 여파로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로 배당 수익률은 연 5.5%까지 높아졌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이게 이제 막 독립한 신생 기업이지만 사실 수십 년간 소비자들의 어떤 충성도, 이런 걸 확보해온 아주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브랜드 파워는 무시 못하죠. 네, 그래서 이런 타이레놀 이슈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인 문제로 회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업의 기반 자체는 상당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2025년 실적이 좀 부진했고 연간 실적 전망치도 낮췄다면서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분명 부담 요인이죠. 하지만 뭐랄까, 아무리 우량 브랜드라도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겪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현재의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나 주가 하락이 어쩌면 시장의 감정적인 반응이 좀 과도하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 과민 반응일 수 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소비재 기업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투자자들에게 보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건 모회사였던 존슨앤존슨이 수십 년간 보여준 모습과도 좀 비슷하고요. 하긴 J&J가 그렇죠. 그래서 만약 $1,000를 투자한다면 지금 가격으로는 대략 한 66주 정도, 그 정도 매수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시기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네, 캔뷰. 익숙한 브랜드가 주는 안정감이 있지만 또 최근 이슈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다음은 메드트로닉입니다. MDT. 네, 메드트로닉. 아까 존슨앤존슨이 50년 이상 배당 놀려서 배당 귀족주 됐다고 했잖아요. 메드트로닉은 무려 48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와, 48년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 엄청난 기록 달성이 이제 불과 2년 남은 거죠. 거의 다 왔네요. 회사 측에서도 이 배당 정책에는 변함없을 거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여기도 당뇨 사업부를 분사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도 분사 이슈가 있군요. 네, 이게 또 중요한 사업 개편의 일환인데요. 의료기기를 만드는 메드트로닉이 그동안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시기를 겪어왔거든요. 맞아요. 좀 정체된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제품들도 내놓고 있고 수익성이 높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분사가 회사의 체질 개선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당뇨 사업부가 다른 사업 부문에 비해서 마진이 좀 낮았거든요. 그랬군요. 따라서 이 사업부를 분사하면 즉각적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분사나 다른 구조 조정을 통해서 메드트로닉은 향후 몇 년 안에 더 강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요. 기대는 되는데 근데 시장은 아직 좀 신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를 보여달라, 이런 입장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메드트로닉 배당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꽤 높은 수준인 약 3%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의 어떤 신중함이 반영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아직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만약에 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배당주를 선호하신다면 메드트로닉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뭐 $1,000로 한 10주 정도, 그 정도 매수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장기적인 배당 안정성, 48년 연속 인상이라는 그 안정성과 단기적인 성장 기대치 사이의 어떤 균형,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메드트로닉은 안정성과 성장 기대 사이의 줄다리기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화이자입니다. PFE. 네, 화이자, 제약거인이죠. 오늘 소개하는 세 기업 중에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약 7%예요. 7%면 상당히 높죠. 네,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근데 여기는 좀 주의할 점이 있어 보여요. 어떤 점일까요? 바로 배당 성향인데요. 그러니까 순이익 중에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비율, 이게 100%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렇죠. 이게 배당금 지급 여력이 좀 빠듯하다 이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 거의 전부를 배당으로 준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화이자가 과거에 대규모 인수합병, 그 와이어스 인수 때였죠. 그때 이후에 배당금을 삭감한 전례가 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지금 또 메트세라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 관련 회사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배당금이 삭감될 위험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곧 다가올 주요 약품들의 특허 만료 문제까지. 네, 특허 절벽 이슈가 있죠. 리피토나 비아그라 같은. 네, 그런 블록버스터 약들의 특허가 끝나가니까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왜 좀 우려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이 7%라는 높은 수익률이 말씀하신 이런 위험들, 그러니까 배당 삭감 가능성이나 특허 만료 같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이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겠네요. 물론 화이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회복력이 강한 제약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제약산업에서는 뭐 아주 드문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오히려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는 주식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높은 배당 수익률은 시장에서 이 주식이 그다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설령 배당금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배당금 지급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배당금 조정 후에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고요. 메트세라 인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좀 무리한 투자는 아닐까요? 그게 사실 화이자가 자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을 보유한 회사를 사들인 거거든요. 아, 외부 수혈인 셈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회사가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험은 따르지만요. $1,000를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까요? 대략 40주 정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캠뷰보다는 적고 메드트로닉보다는 훨씬 많죠. 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세 기업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정말 각기 다른 매력과 위험 요인을 가진 헬스케어 배당주들이었어요. 안정적인 배당 기족주 후보를 원한다면 메드트로닉. 48년 연속 인상 기록이 있죠? 그렇죠. 약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더라도 탄탄한 소비재 브랜드를 원한다면 캠뷰. J&J 후광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높은 위험과 높은 수익 가능성, 즉 턴어라운드 투자를 선호한다면 화이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7% 배당 수익률은 확실히 매력적이죠. 위험을 감수한다면요. $1,000로 매수할 수 있는 주식수도 각각 다르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캠뷰가 약 66주, 메드트로닉은 약 10주, 화이자는 약 40주 정도였죠. 네, 핵심은 결국 수익률과 위험, 그리고 성장 전망 사이의 균형입니다. 각 기업이 처한 상황과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최선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죠. 그렇죠.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르니까요.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어떤 기업이 더 잘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의 평가, 즉 주가나 배당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을 함께 고려하면서 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고수익 헬스케어 배당주 캔뷰, 메드트로닉, 화이자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각 기업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나 위험 수준을 넘어서요. 각 회사가 그리고 있는 그 미래 성장 전략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미래 성장 전략이요? 네. 캔뷰는 현재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그 브랜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메드트로닉은 사업 분사 후에 정말로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할 수 있을까? 화이자의 메트세라 인수는 과연 성공적인 베팅이 될까? 그렇죠. 그 인수가 미래를 위한 과감한 베팅이 될지 아니면 좀 무리한 시도가 될지 여러분께서 이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